채권자는 특허권을 압류했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요? 특허권은 뭐 추심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 현금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실무상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압류예요. 압류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데서 뭐 무슨 자동차를 압류했다,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도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생각해보면 특허권도 재산권이다 보니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특허권이라고만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오늘 드리는 얘기는 아무래도 채권자분들을 향해 드리는 얘기예요.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숙지하시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되실 때가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압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압류가 뭘까요? 채권자,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묶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 재산 중에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이걸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채무자는 그 재산을 팔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그 자동차를 대신 팔아서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압류의 개념 자체는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드린 얘기를 특허권에 적용시켜 볼게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재산권이라고 했죠. 맞아요. 특허권은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재산권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그러니까 압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채권자분들, 채무자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그걸 압류하셔서 나중에 현금화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일반적인 압류랑 절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사이트죠. 일반적으로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채무자 이름이나 그 회사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발명들 중에서 채무자와 관계 있는 것 같은 발명을 좀 찾아보고 그 발명을 확인했을 때 뭐 특허권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제 채무자랑 비교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약간의 그 노가다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크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디자인권이든 찾아내면 그걸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압류된 특허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기껏 압류는 했는데 상대방한테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압류했으면 집에서 나가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압류라는 거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처분이 뭘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팔아치우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그 특허권을 계속 써서 제품 생산하고 뭐 해도 상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걸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처분은 뭘까요? 특허권은 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뭐 공유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자가 그냥 쓰면 되니 뭐하러 압류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채권자가 이걸 매각할 수 있고, 그럼 특허권자가 바뀔 수 있겠네요? 특허권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로열티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한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그 돈 안 갚으면은 재산 압류해서라도 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특허권 압류한 다음에 팔아서 몇 천만 원이라도 받으시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본 사건들 중에는 채권자가 특허권을 압류해서 매각해 버리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야, 그 특허권만큼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결국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채권자한테 갚고 압류를 해지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채무자는 특허권만큼은 절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채권자는 특허권을 압류했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요? 특허권은 뭐 추심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 현금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이거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보통 매각명령으로 특허권을 팔아버리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은 보통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매각 가격은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보통 가치평가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정하게 돼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술가치평가처럼 외부에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절차들을 통해 압류된 특허권이 팔리면 그 대금은 채권자한테 지급이 되고 특허권자는 채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참고로 특허권자는 그냥 자동으로 명의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허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특허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빼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압류의 대상이 된 특허권을 빼돌리거나 하면은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특허권에 대한 그리고 특허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설명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하게 다 적용이 되니까 압류 제도를 활용하실 분들께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